2026년 1월 22일 드디어 코스피가 5,000선을 뚫었습니다. 꿈의 지수라고 불렸는데 이게 지수 산출 시작하고 46년 만이라고 하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긴 하네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체 누가 이런 상승을 만들었고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파티가 계속될 수 있을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5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그 흥분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징적인 숫자에 도달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내실 있는 상승인가 하고요.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번 상승의 본질을 꿰뚫는 세 가지 질문이 보이더군요. 첫째,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가? 둘째, 어떤 연료로 달렸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로가 계속 고속도로일까? 아니면 곧 비포장도로가 나올까?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지수 숫자 너머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가?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속도더라고요. 작년 10월에 4천을 넘었는데 불과 2달 반 만에 1000포인트가 더 올랐어요. 거의 수직 상승인데 대체 누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린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상승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5조 6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환호하는 동안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다 팔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보통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 개인들이 더 달려들지 않나요? 소위 말하는 불타기를 하면서요? 바로 그게 전형적인 과열 장세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대중의 광기가 아니라 아주 냉철한 소수의 확신이 만들어낸 상승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의 변동성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수가 오르자 이 정도면 만족해 하면서 수익을 실현한 겁니다. 일단 이익을 챙겨보자. 네,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죠. 반면 기관과 외국인, 즉 큰손들은 2, 3년 혹은 그 이상의 긴 타임라인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들 눈에는 지금 이 상승이 단기 랠리의 끝이 아니라 거대한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 신호로 보였던 겁니다. 와, 그 관점으로 보니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개인들은 백미러를 보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내린 건데 기관들은 전방의 지도를 보면서 이제 고속도로 진입이다 하고 엑셀을 밟았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한국의 특정 산업에 돈을 묻어두는 것이 향후 몇 년간 가장 수익률 높은 선택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 매수, 즉 컨빅션 바이가 들어온 거죠.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적 투자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해보니 여기가 미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집중적으로 베팅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그들이 확신한 미래가 뭐였을까요? 어떤 연료로 이 상승 랠리가 달렸는가? 이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니 역시나 첫 번째 연료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AI군요. 네, 하지만 또 AI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그 결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AI가 미래의 가능성이었다면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현실이 됐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 전 세계의 AI 기업들이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벌이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AI를 훈련시키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주도주가 된 것도 당연해 보이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렇게까지 주가를 폭발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되나요? 그냥 메모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에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기존 D램이 데이터가 다니는 1차선 국도였다면 HBM은 8차선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 자체가 다른 거군요. 그렇죠. AI가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고속도로가 없으면 AI 모델 자체가 돌아가질 않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이 HBM 시장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로 이 독점적 고속도로 통행권의 가치를 보고 베팅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인프라 그 자체니까요. 아하,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HBM이라는 구체적인 기술, 그리고 그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이 디테일이 중요했군요. 이제 왜 그들이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가졌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의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린랜드 발언이요. 솔직히 처음엔 자료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북극에 있는 섬이랑 코스피랑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시장이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발언 자체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핵심은 그 발언이 시장에 던진 신호입니다. 신호요? 어떤 신호 말씀이시죠? 글로벌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되었다는 신호,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이 어쨌든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죠. 이런 신호가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금입니다. 그들은 이걸 위험 자산 선호 심리, 즉 리스크 온 분위기가 켜졌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제 좀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는 분위기? 네, 그럼 일단 돈을 풀어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늘리죠. 그 돈이 가장 먼저 미국 시장을 밀어 올리고, 그렇게 넘쳐오른 유동성과 긍정적인 분위기가 시차를 두고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린랜드 이슈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이라는 훈풍이 한국까지 불어왔다는 거군요. AI와 반도체라는 아주 단단한 펀더멘탈 엔진에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순풍이라는 터보 부스터가 달린 격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튼튼한 엔진이 있었기에 그 순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던 거죠. 만약 한국 시장에 이런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없었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그쳤을 겁니다. 오늘날 시장은 트윗 하나가 기업의 실적 보고서만큼이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찌 보면 좀 무서운 현실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계속될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인데요. 자료를 보니 역시나 낙관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먼저 이 상승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 쪽의 근거부터 살펴보죠. 가장 강력한 근거는 역시 앞서 말한 반도체 엔진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막 예열을 끝냈다는 분석이 많죠.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 발표도 그렇고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커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HBM 수요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을 떠날 이유가 딱히 없는 셈이죠. 튼튼한 엔진은 계속 돌아갈 거라는 거군요. 그런데 2차에 더 많은 사람이 올라타야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5조 6천억 원어치를 팔고 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던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동력, 개미들의 귀환 가능성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주식으로 떠난 개인 투자자들을 다시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식 투자 관련 혜택 정책을 내놓고 있죠. 만약 이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시장을 떠났던 그 거대한 자금이 다시 증시로 돌아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펀더멘탈이라는 뼈대 위에 유동성이라는 살이 붙으면서 훨씬 더 건강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 시나리오네요.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그렇듯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료에서는 동시에 과거의 패턴을 조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뭐 이런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료에서 지적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단기간에 급등한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조정 국면을 맞았습니다. 2007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랬죠. 2017년이면 그때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았나요?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조정이 왔던 거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반도체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랠리의 발목을 잡았던 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아, 금리. 네. 시장에 풀렸던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힘을 잃었던 거죠. 즉, 시장을 이기는 개별 종목은 없다는 격언이 현실이 된 겁니다. 지금의 AI 붐이 과연 그런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를 이겨낼 만큼 강력할 것인가?
이게 바로 신중론자들이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과속 방지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 등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여야겠네요. 특히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증했으니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할 테고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조정이 오느냐 마느냐보다 만약 온다면 그 조정의 성격이 어떨 것인가입니다. 과거처럼 깊고 고통스러운 하락 조정일지 아니면 지금의 강한 상승 동력을 바탕으로 옆으로 기면서 기간을 채우는 건강한 숨고르기가 될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코스피 5천 돌파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운전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본 외국인과 기관이 잡고 있었고요. 그 연료는 HBM으로 대표되는 AI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과 그린란드 발언이 촉발한 긁어볼 훈풍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이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떠났던 개인들이 돌아오느냐에 달려있지만 과거의 데이터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이라는 과속방지턱을 경고하고 있고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상승의 초입에서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은 샀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이건 정보나 자금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시장을 떠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순간이 과연 이 상승 랠리의 화려한 정점일까? 아니면 더 큰 유동성에 더해지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까?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